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 작전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이곳을 선도사업지로 선정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청라와 서울 강서를 잇는 간선급행 버스 체계인 BRT와 23개 노선 버스가 집결하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작전역. 여기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D노선과 2노선 반영이 계획돼 있어 앞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주변은 인구 감소와 건물 노후화로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가 원도심 역세권인 작전역 주변 개발을 추진합니다. 인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안을 마련하고자 원도심 역세권 전체를 분석한 결과 높은 잠재력과 동시에 공유주를 확보할 수 있는 작전 역세권을 마중물 사업으로 확정하고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작전 역세권은 GTX 사업이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 2009년 북부권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업비 3,940억 원을 들여 연면적 29,000제곱미터 규모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시키면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이후 민선 8기 들어 유종복 시장 공약 사업으로 채택되면서 14년 만인 지난해부터 환승기능과 쇼핑센터, 오피스텔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환승센터 건립으로 재개됐습니다. 특히 시는 원도심 역세권 전체를 면밀히 분석해 작전 역세권을 선도 사업지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직장, 상업, 상권이 집약될 수 있는 직주락 센터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복합 환승이라는 역세권의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어서 청년 혁신 타운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이곳을 국가시범지구인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국가시범지구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시는 작전 역세권이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모빌리티 혁신 연구개발 기능과 벤처기업 지원 인큐베이터 기능,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과 청년 스트리트몰,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상업 주거 기능이 집약된 청년 혁신타운이 조성되면 신도시로 빠져나간 청년들이 원도심으로 돌아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역세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시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힘을 모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오랜 수건이었던 법원의 유치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유정복 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로 시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고 세계 초인류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고등법원은 오는 2028년 3월 1일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2025년 3월부터 행정 형사 항소심 사건을 담당할 원외 재판부가 추가 설치돼 시민들의 불편함을 조기에 해소할 전망입니다. 김포시가 북한 대남방송 피해 지역 경로당에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경로당은 월곶면 6곳과 하성면 6곳 등 모두 12곳으로 시는 이번 주까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해 추가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김포시는 북한 대남방송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동참 소음 측정과 가축농사 피해 조사, 주민 심리 지원 현장 상담소 운영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위헌적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5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 비상시국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시민과 함께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철저히 심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남석 인천시당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인천의 역사적 상징성을 언급하며 시민들과의 연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 하루도 국정을 맡길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와 내란 행위자에 대한 신속 수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부천시의회와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5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결의문을 발표하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번 계엄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국가의 헌법 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한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라며 윤 대통령이 즉시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윤 대통령을 탄핵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대통령의 자진 사퇴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국 정상, 외국 투자기업 등에게 긴급 서한을 발신했습니다. 긴급 서한은 쥐스팅 트리도 캐나다 총리 등 약 2,400명에게 전달됐는데요. 김 도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은 국가 차원에서 잘 마무리되어 국민들은 차분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외국 기업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믿고 운영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 농민들이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는 5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경기도 내 폭설 피해를 본 각 시군 읍면동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대한의 보상대책 수립과 신속한 복구 지원, 장기 저리로 긴급대출 실행, 관련 이자 경감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임차농과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등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 중 기후행동, 농어민 기회소득 등 일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탄소 감축 활동 실적을 기록하면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을 20% 삭감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36억 원이던 예산을 내년 500억 원으로 늘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1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청년 농어민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등 농어민에게 월 15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16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 140억 원 중 3억 5천만 원이 깎였습니다. 내년 경기도 예산안은 오는 6일까지 도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과밀학급 개선 전담기구를 발족한 인천시 교육청이 특수교육계와 협의해 과밀 해소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최근 교원 장애인 단체와 특수교육 개선 전담기구 첫 회의를 열고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한 4가지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내용은 학교별 특수학급 설치 기준인 대상 학생 수를 준수하고 인원을 초과하면 학급 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기준 인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입니다. 또한 특수학급 신증설 대상 학교에는 관련 사안을 안내하고 학교 측이 미설치 사유를 제출할 경우 시교육청이 현장 방문과 협의를 거쳐 증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학기별로 1회씩 연간 2차례 학급 증설기회를 열어두고 필요에 따라 즉시 증설을 추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증설이 어려운 학교에는 과밀학급 협력교사나 시간 강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향후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과 특수학급 감축 기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등도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버스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과 체육시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편의시설 설치 가능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했는데요. 광장과 녹지, 공공공지와 공동구, 하천과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앞으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빠른 사회 변화를 고려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했다며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과 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안에 노인과 유치원 시설,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를 잇는 서부 간선수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유지 용수를 확보하고 오염 퇴적토를 걷어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서부 간선수로 수질 정밀 진단 연구 결과 유지용수 공급이 없는 비영농기와 장마철에 수질이 매우 나쁨 수준까지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로 밑바닥 퇴적토는 10개 조사 구간 중 5개 구간에서 준설 기준을 초과했고 특히 도심 구간에서는 퇴적물 오염뿐 아니라 용존 산소 부족을 일으키는 부영양화 현상까지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서부 간선수로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유지용수 공급과 오염 퇴적물 준설, 수초 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탈세를 막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 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 또 숨은 세월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입니다. 탈루세금 은닉 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건립 101년을 맞은 옛 인천우체국 건물을 2027년 6월까지 우정통신박물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내년 1월 우정통신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거친 뒤 2026년 10월 착공해 2027년 6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우정통신박물관은 인천시 중구 항동윷과 옛 인천우체국 건물 3개동을 활용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1923년 세워진 본관은 건립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시는 인천우체국 본관을 1982년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으며 2019년 경인지방우정청에 시유지를 제공하고 인천우체국 건물과 부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경기도형 빈집 활용의 첫 모델인 동두천시 아동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는 빈집 정비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동두천시 생현동에 빈집 2채를 매입해 아동돌봄센터를 신축했는데요. 이번에 문을 연 아동돌봄센터는 2021년 개최된 국토교통부 주관 제1회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동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